지금부터가 원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대부분이 수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뭐 바라보는 그 환경이나 각도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80%가 수분으로 보고요. 성인은 70% 정도, 또 노인은 60%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몸속에 수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노화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노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체 조직 중에 수분 구성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눈 같은 경우는 95%가 수분이고요. 또 뇌 같은 경우는 83%, 또 심장 같은 경우도 83%. 가장 수분이 많은 건 당연히 피겠죠. 피는 94%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체가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섭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몸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배출을 해요. 어떤 때 배출을 할까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땀, 소변. 네. 그래서 땀 같은 경우에 한 0.6리터 정도. 이거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0.6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소변에서 1.6리터. 사람에 따라서는 뭐 틀릴 수도 있을 거고요. 호흡으로도 0.4리터 정도가 배출이 된답니다. 그럼 벌써 2.6리터 정도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배출되는 양만큼은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먹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그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갔는데 2.6리터씩 하루에 빠져나가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냐면 한 1% 정도만 수분이 없어도 갈증이 일어나고요. 한 5에서 6% 정도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이 된대요. 그 다음에 10% 정도가 없다 그러면 근육이 경련되고 12% 이상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의 물 섭취량을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그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요. 200리터짜리 8잔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6리터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부족한 그 매일매일 사용하는 수분, 매일매일 배출되는 수분을 매일매일 보충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충을 안 해줘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향들이 오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갈증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도 수분이 몸속에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대사작용을 물이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주는데 대사작용이 안 된다거나 뭐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한다거나 영양소를 분해를 잘 안 시켜가지고 영양을 잘 흡수를 못 한다거나 거꾸로 생각하면 물의 기능, 그러니까 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물이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체온을 조절해 주겠죠. 아까 땀을 배출하거나 해서 그 다음에 혈액을 중성 또는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시켜주고요. 영양소를 흡수 운반해서 필요한 세포로 공급을 해줍니다. 또 인체 여러 기관을 순환하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 준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작용을 높이고요. 영양소를 용해시켜주고요. 이런 것들을 물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마시기 싫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물을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물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깨끗한 물이겠죠. 깨끗하고 안전한 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염물질이나 중금속들이 들어있지 않은 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겠죠.
두 번째는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물. 그건 아까 그 지하수나 호수에 있는 물들 여러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는 물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용조산소량이 풍부한 물인데요. 산소량이 많으면 혈액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깨끗한 물만 먹으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네랄이 좀 풍부해야 돼요. 미네랄이라는 게 그 3대 영양소하고 비타민을 제외한 성분 중에 인체에 좋은 역할, 그러니까 아까 인체가 계속적으로 그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효소 작용을 하는데 효소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긴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지만 양은 굉장히 적어요. 2에서 3%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2에서 3%가 몸에 없을 경우에는 촉매작용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불을 지펴야 되는데 연료도 많고 산소도 많아요. 근데 성냥불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겠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미네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 속에 그런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뼈가 흙하고 화학 성분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흙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그거는 식물을 통해서 식물 영양소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요. 우리의 피나 체액은 바닷물과 화학작용이 그러니까 화학 성분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물을 건강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음으로 해서 체액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물들이 수돗물이 가장 많겠죠. 수돗물은 사실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정수기 물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그러니까 생수하고 수돗물의 미네랄 양은 비슷한데 문제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할 수 있는 성분이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렇게 그 몸에 나쁘거나 몸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수가 돼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물을 먹으면 그 물은 굉장히 미네랄도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긴 한데 문제는 수돗물이 그냥 우리한테 배달되진 않잖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배달되는데 땅 속에 있는 수도관들이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코팅을 해서 그렇게 쓰진 않는데 20-30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그 주철관, 아연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녹이 슬면서 이 중금속들이 수돗물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깔려 있는 수도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관들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백관이라고 그러는데 백관 속에 녹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물질이 중금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샘물은 깨끗한 물을 페트병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샘물을 담는 그릇이 페트예요. 페트, PET. 네. 얘가 그 햇볕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 발암성 물질인 그 아세트알데히드하고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하고요. 또 숙취 유발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가 유발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민한 분들은 생수를 드시고 속이 메스껍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경우도 유통 과정에서 햇볕을 보지 않고 유통이 되고 하면 우리한테 빨리 오면 좋은 물이에요. 원래 원수는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통 과정에서 햇볕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성분들이 검출이 됐어요. 검출된 게 TV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그냥 물을 떠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생수는 살균이나 화학적인 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 얼마 전 2018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황해약품이 물속에 침투돼가지고 더
나쁜 악영향을 또 끼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떠먹는 지하수. 네, 이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 산속 깊은 곳에 떠먹는 건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먹는 것들은 도시하고 가깝잖아요. 그 물들이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여과를 통해서, 그게 사실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왜 우리가 건강한 물이라고 하냐면 정수기에 있는 필터 역할을 땅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속 깊이 있다가 나오면 그 물이 깨끗하게 걸러져서 삼다수 이런 것들이 깨끗한 거거든요. 깨끗하게 걸러져서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약수터들은 심도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요. 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땅을 통해서 필터링을 거쳐서 물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서 비로 인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돼서 이제 오염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수기 물인데요. 정수기 물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물은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수기의 그 어떤 정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물을 섭취해야 될지는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수조가 있는 정수기, 그러니까 물에 수조가 있는, 그러니까 정수기에 수조가 있는 정수기들은 대부분 역삼투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조에 담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기의 장점이 모든 것들을 다 걸러요. 장점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걸러요.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걸르지만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좋은 물의 기준인 미네랄이 또 걸러져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정수하면서 버리는 물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이 정수기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낭비가 되고, 두 번째는 전기가 들어가겠죠. 전기 사용량이나 물 낭비가 심하니까 에너지적인,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계속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조가 필요하고, 수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조에 물을 많이 오랫동안, 그게 이제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요. 24시간, 48시간 경과됨에 따라서 대장균 세균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직수형이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냉수 온수를 못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진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물, 또 영양이 풍부한 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냉온수 시스템을 구현을 안 한 것 같아요.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아침에는 물이 나와요. 근데 오후 시간에 물이 안 나와요. 물을 다 빼가거든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물을 이렇게 물통을 갖고 와서 물통을 한 토씩 빼가다 보면 결국에는 물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그 수조를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밖에 있는 대부분의 정수기들이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물을 잘 못 먹어요. 이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 말고 방식 중에 중공삼합식이 있는데, 얘는 역삼투압 방식하고는 틀리게 뭐 이립자 제거하고 곰팡이, 붉은 녹은 제거하는데 미네랄은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균 번식이 심하고요. 쉽게 필터가 막혀요. 필터를 자주 교환해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카리수 이온수 제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체내 흡수가 용이한 알칼리 성분을 공급을 해주고 미네랄이 이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는 그 저거랑 그 역삼투압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삼투압은 그 녹이나 염소, 뭐 중금속, 기타 부품 다 걸러주잖아요. 얘는 그거를 못 걸러줘요. 그래서 알칼리스 이온수 제조기는 의료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으시거나 소화기 계통에 좀 문제가 계신 분들은 이거를 단기적으로 드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한참 유행일 때 당뇨에도 좋고 뭐 고혈압에도 좋고 다 좋고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거는 과장 광고였고요. 소화기 계통에 좀 속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이스프링은 압축 카본 필터 플러스 자외선 램프죠. 그래서 그 압축 카본 필터 굉장히 좋은데 왜 또 자외선 램프까지 있나 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압축 카본 필터는 미생물은 걸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무기, 유기화합물, 순납, 중금속 이런 것들은 걸러주긴 하는데 미생물은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정수 원리에 따른 방식은 역삼투압 정수기, 중공화학 정수기, 그 다음에 알칼리스 이온수 제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프링에서는 압축 카본 필터 플러스 자외선 램프 살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기준이 딱 정확히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고 인체 해가 되는 물질이 없어야 되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된다. 근데 이스프링은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프링 처음에 광고를 딱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인 거예요. 뭐 얼음, 뭐 냉수, 온수 이거 없어도 돼. 왜냐하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은 어떤 본질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게 그의 부수적인 기능보다는 인간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NSF 6가지 인증을 한국을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뭐 6가지 항목인데 다양해요. 뭐 유기화합물, 과부라화합물, 맛, 냄새, 의약품, 박테리아, 남조류에 배출되는 독소 이런 것들이 사실 딱 들으면 우리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낙동강에서 이제 녹조가 꼈을 때 그런 독소를 제거해 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개들이 간이 커져가지고 사람 봐도 안 도망간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개. 왜 안 도망갈까요? 그뭘 방송에서 하는데 그 민물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강아지 말고요. 네, 옆으로 옆으로 가는 게. 뭐 어떤 성분 때문에 개들이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개들이 많이 먹어요. 항우울제. 근데 의사가 걔들 처방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우리 집에도 약이 많은데요. 네, 요즘은 먹진 않지만 약이 많은데 그 약들을 우리가 그런 운동했던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국에서 버리는 약을 수거해 줬던 이 약들이 우리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장에도 버리고 뭐 그냥 화장실 변기에도 버리고 얘들이 약이 막 섞여가지고 강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그 약 그거 뭐 얼마큼 돼요? 네? 그죠? 근데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스프링이 걸러준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스프링이 이것까지 고민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과부라화합물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얘를 인증을 받고 얘를 걸러주는 테스트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카본 필터하고 우리 램프가 얘들을 다 걸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45가지를 걸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45가지는 시험을 통해서 나온 거지 더 많은 것들이 충분히 걸러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번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메이 스프링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 걸러줬어요. 물론 못 걸러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교 대상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기업의 어떤 정수기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2배 이상 걸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저번에 공기청정기도 얘기했지만 정수기는 이건 뭐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 제가 이거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집에 정수기를 안 썼어요. 저희는 끓여 먹었거든요. 뭐 그냥 수돗물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왠지 끓여 먹었어요. 끓여 먹고 집에서 이제 옥수수차 이런 거 갖다 끓여 먹었는데 일단 차 종류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2잔, 3잔 더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마신 게 아니고 물 2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나 차를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드시면 물을 꼭 많이 드셔야 되고요.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는데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나누어 드시는 것보다 좋진 않아요. 물은 제일 좋은 거는 일어나서 처음에 물 드시는 물 200ml짜리. 그러니까 아침에는 찬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소화계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미온수, 미적지근한 물. 그러니까 차갑지 않은 물. 이스프링이 그렇죠? 차갑지 않은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전에 30분 전에 먹으면 좋고 식후에는 뭐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뭐 막 다 획일적인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을 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 많이 먹기 대회 해가지고 그 물을 또 너무 많이 먹고 화장실을 안 가게 되면 몸속에 있는 나트륨 저기가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쇼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스프링 관련해서 이제 세밀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해 성분을 거르고 미네랄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압축 카본 필터, 그죠? 네. 신체에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미네랄, 그죠? 미네랄은 지켜주고 140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을 제거합니다. 14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140가지. 그래서 압축 카본 필터에서 2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공기청정기에 있는 뭐죠? 그 탈취 필터하고 그 전에 뭐였죠? 헤파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헤파 필터 역할을 여과작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흡착작용을 해서 유기화합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 밀입자까지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살균할 수 없다고 그냥 통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압축 카본 필터 같은 경우에는 UV 램프를 통해서 99.99%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죠? 역삼탑 정수기 얘기할 때 계속 얘는 24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 운전이 되고 물이 낭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작동이 될 때만. 그러니까 이게 인스턴트 온이랍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 물의 압력에 따라서 물을 차고 있다가 물이 나가면 얘가 이제 떨어지던가 올라가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필터가 움직입니다. 필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에 다 무선 충전되죠.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래요. 얘가 지금 무선 충전되는 기술의 원천 기술이 아메이랍니다. 저도
이거는 설마 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무선 충전 방식하고 똑같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옛날에 그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뭐 무선 충전 사업 이런 게 뜨면서 원천 기술은 특이하게도 아메이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물이 나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때만 물 압력이 떨어지니까 얘가 전기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물을 멈추잖아요. 그럼 압력이 차서 얘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얘가 움직이면서 사용할 때만 전기가 가동이 돼서 살균이 되고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그만큼 적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필터의 수명을 1년 정도 보는데요. 얘도 필터에 그러니까 이 스프링에 스마트 칩이 있답니다. 그래서 365일 아니면 5톤, 5,000리터 사용량을 측정을 계속해서 5,000리터가 가까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게이지 보이죠? 100, 70, 50 네. 그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한마디로 딱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물을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제공해주는 이 스프링 정수기. 이렇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도 적고 사실은 이제 정수기가 다른 정수기에 비해서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실제 전기 사용량이나 필터 소모량을 계산했을 때 1리터당 한 83원, 85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